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배 대표님, 예.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아주 제대로 걸린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영장 쇼핑이다, 법원 쇼핑이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게 확인이 됐어요. 저희들도 아침 방송에서 좀 다뤘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7만 조 그 내란 혐의 수사 기록을 뒤져 가지고, 그렇죠. 찾아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이 중앙지법에다가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이걸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4번이나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핵심이죠.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법 제도적인 차원이고, 두 번째는 또 감성 정치적 차원이에요. 예. 뭐냐면 오동훈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신뢰도가 낮습니다. 제가 한국갤럽 결과도 그때 1월 달에 나온 걸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심지어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낮아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무슨 국민 신뢰도가 15% 17%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정말 법과 원칙, 누가 보더라도 법과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원칙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지금 영장 쇼핑했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드러나버린 거죠. 왜 의심살 짓을, 왜 오해살 짓을 하냐 이거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걸 줄기차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게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는 원칙대로 안 하면은 공격을,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무슨 오동훈 공수처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장은 꼭 해야 될 말만 아주 절제되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왜 마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마치 민주당으로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임명될 때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판사 출신의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치 않으려다가 워낙 시일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이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뭔가 앞에 기자들이 질문을 받는데 굉장히 이번에 정치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공수처장이 하죠? 그거는 경찰이 수행을 하는 건데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나중에 경찰한테 또 넘겼다가 안 되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다시 가져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그래서 뭐 신뢰가 생명이에요. 왜 이 부분을 제대로 진두지휘하지 못하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 심지어는 지금 신상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피해 다니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뭐 차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차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네. 번호판이나 차량에 대해서 네. 누가 테러를 가할 위험도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냐. 물론 이렇게 위협이 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문제시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 우려된다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도 다 연결됩니다. 왜? 네. 그 구속 시한이 1월 25일까지인데 26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배경들,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고발을 일단 변호인단 측에서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저는 어떤 판단이,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장을 뭐 처벌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그런데 이 오동훈이가 거짓말을 한 게, 전에도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었다는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지법 판사 출신인 황 모 변호사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판사 이름까지 그렇죠. 제기를 하면서 남청규 판사 여기한테 기각됐지 않느냐. 그 SNS에 올려가고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고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놓고 또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밝힐 수 없다. 이랬다가 또 자꾸 후궁을 하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는 없습니다. 말은 맞죠. 압수수색 영장하고 그렇죠. 통신영장 청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법꾸라지답게 이렇게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꼭 뭐 위법이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당당하다면 밝히면 되잖아요. 밝히면 되죠. 될 일이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뭐 공수처 측에서 해명은 여러 기관에서 그 영장이 겹치니까 기각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주장은 거기에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그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기각을 내버렸다면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사를 한 것 자체도 이건 위법이 되는 거죠. 예. 어긋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또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된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 출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사람도 거기 서부지방 출신이죠. 부장판사 그러니까요.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부분까지 엮여서 의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수사의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내주는 거예요. 내주죠. 지금 다 나오잖아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인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을 안 내주는 거 보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하면 더 안 내주겠다 해갖고 싹 바꾼 게 어디로 간 겁니까? 서부지방. 서부지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법에 어떤 것입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떻게 보면은 극비 작전을 짰다고 봐야죠. 극비 어떤 공작을 했다고 봐야죠. 거기 정계선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오동훈이는 우리법의 후신 국제인권법 출신이고 거기에 판사 신한미 또 이순영 영장판사 다 우리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하고 짜고 간 거라 이렇게 봐야 하는 거라. 의심을 사는 거죠. 예. 오해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엄중의 원칙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오해를 사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나 의심 많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결국 판단을 어떻게 법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판사들이 다 그게 맞게끔 한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작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자기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진영 간 나누어져 있고 서로 간에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어라? 누가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그러니까 의심을 사고 그것에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그러한 이 쇼핑, 영장 쇼핑이 됐다. 법원 쇼핑이 되는 것이죠. 법원 쇼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동훈 게이트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인을 비롯해서 대통령 쪽에서 7만여 쪽에 달하는 이 수사 기록을 그대로 냈더니 특히 여기서 저는 핵심 사항 중요한 것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지적받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나중에는 구속영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실제 그러면 수사를 지금 경찰, 검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주진우 의원이나 국회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아주 영장 청구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답변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치명적이에요. 거의 치명적이에요. 공문서 작성이죠. 치명적이에요. 행사죠. 네.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청구한 바 없으나 압수수색영장이나 또 통신영장은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 궁금증은 아니 중앙지법에서 훨씬 발부가 쉬운 압수수색영장 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는데 서부지법에서는 왜 어려운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내줬느냐. 이게 짬짬이다는 것이죠.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짬짬이를 했고 오동훈과 정계선, 신한미, 이순영이 짬짬이 한 거 아니냐. 이건 수사를 해야죠. 재판거래입니까? 뭡니까 이런 거. 굉장히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 뭐냐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은 난입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짧은 그 설명 그 구속에 대한 이유가 증거인멸이었어요. 예. 그런데 고 박사님 지금 보십시오. 헌법재판 10차 변론까지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한 게 있습니까? 없죠. 인멸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은 거기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해가지고 서부지법에서 오동훈이가 서부지법에다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지금 헌법재판까지도 아니 탄핵 재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법 연구회죠. 우리법 회장 출신인 문영배가 소장 권한 대행을 맡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재명, 문영배, 오동훈 이 정계선으로 이어지는 이 커넥션 사법 카르텔이 있다. 우리법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우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의심받죠.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 그게 의심을 중요한 받는 거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체제 때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판사가 3,000명인데 우리법 연구회는 300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요직에는 우리법 연구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 중에서 300명이면 10%입니다. 예.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명 있어야죠.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명 중에 한 명 있는 게 맞잖아요. 예. 이게 무슨 특별한 조직이 아니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직에 다 우리법 연구회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참, 내 말을 아주 그냥 척척척척 알아서 잘 기네요. 하다 보니까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면 되나? 내가 대통령 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연장. 임기 연장안을 지금 법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자체가 불법인지 어쩐지는 제가 판단할 법적인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탈법이나 이 대국민 사기를 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내서 얼마 전에 20일 날 신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위원 분양 판사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죠. 물론 그 구속기간 계산 문제 이거는 피고인 그러니까 불리한 측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지금까지 법적의 관행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 아닙니까? 더군다나 증거인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망을 치고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변론에 꼬박꼬박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목숨줄을 진 헌법재판소에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조차 임명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사실상 여당 내에서 임명이 된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지금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야당목 두 재판관을 하도록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와서는 딱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이게 야당에서 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조한창 재판관이 헌재 소장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문영배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까지 연결된 이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론이요. 뭐 여론조사 공정과 펜앤드 마이크의 결과를 보시면은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는 게 계속 절반이에요. 예. 계속 절반이에요. 그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보수층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문영배 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은 어떤 답을 할지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사 25부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 구속기간 계산 문제와 함께 공수처가 영장 쇼핑, 법원 쇼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체포, 구속을 했구나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 10일 내에 추가적인 서면 내라 그랬으니까. 예, 의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뭐 10일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렇게 걸릴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주 초에 의견서 내겠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2월 말 3월 초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탄핵이 뭐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재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을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구속되지 않은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이 되고 그때 이제 구속이 된 것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법원에서 거의 형이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구속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자, 박영수 50억 클럽 지금 1심 확정됐는데도 1심인데도 구속됐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3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나온다면 이것도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 그러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저는 2심 같은 경우에 보통 구속돼야죠. 그 이야기 저는 나올 겁니다. 왜 대통령은 구속을 해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정치인들은 구속을 안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아주 중형이 나와도 구속으로 안 시키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 특검부터 내려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지구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고 저는 너무나 우려가 되고 이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우려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왜? 본인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예.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